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나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도 그 논리만으로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최대한 납득하실 수 있게끔 풀어볼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여러 코인류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그 화폐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화폐의 가치 및 수량의 유동성과 변동성에서 이제 파생되는 불안정성의 해결. 그 비트코인은 전체 수량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하나하나가 n분의 1이라는 절대적 가치. 다르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고정된 예측 가능한 가치를 가진다. 이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의의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인터넷 환경 이후 등장한 전산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인데 기존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류는 전자신호를 매개체로 삼아서 중앙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 처리와 연산이 이루어지고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매체에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열쇠와 금고로 비유하자면 카드, 스마트폰, 앱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 배부된 열쇠, 사용 권한이라고 해볼까요? 사용 권한, 것들이 개인에게 배부된 열쇠라고 했을 때 개인이 그 열쇠를 가지고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얼마를 이체, 결제하겠다 라는 요청을 사방에 뿌려진 단말기나 기기들을 통해서 보내면 금고에 해당하는 중앙 시스템 내에서 처리, 즉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중앙 통제 시스템이 데이터를 한 곳에 집약하고 관리하기 편하다.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중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사이버 테러 아니면은 서버실에 화재가 날 수도 있죠. 등등등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가 소실될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백업도 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어디까지나 복구 가능한 수준, 복구 가능한 수준의 제한, 그 범위 내에서만 이 수습이라는 형태로 커버할 뿐이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A 계좌에 한 3천만 원이 있고 이 금액을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열쇠가 수단으로서 나한테 지급되어 있어도 금고가 사라진 순간 혹은 A가 금고에 3천만 원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데이터가 사라진 순간 내가 가진 열쇠, A가 가진 열쇠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화면에 표시되는 혹은 표시됐던 금액은 표면상의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 내 스마트폰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 같은 가능성과 확률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앙.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불안 요소를 통제한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기존의 중앙집약적 통제 방식이 아닌 독립형 분산 방식으로 기능함으로써 소위 상위 주체, 상위, 중앙이라고도 할게요. 상위의 관리 주체, 예를 들면 국가, 기업, 은행. 제가 그 소유를 인정하고 승인해 줬을 때 그 신뢰성에 기반해서 비로소 의미, 즉 화폐니까 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의미를 가지는 기존 화폐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달리 코인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 방식.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코인 하나하나가 금으로 만들어진 USB다.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USB가 인식이 안 된다고 해도 금,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역이 USB에 기록이 되는. 처음 코인이 만들어져서 누구의 소유로 등록되었고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게로 이동되었는가. 이러한 역사성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실시간으로, 뭐 단순히 중앙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코인 자체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포함해서 하나의 코인으로 인정받고 기능하는 구조. 기존 전자상거래에서는 관리 주체가 금고를 운영하고 개인에게 사용권, 즉 열쇠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비트코인은 개인이 소유한 코인 하나하나가 n분의 1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품은 금고고 이것을 유통, 관리하는 시스템은 역으로 이 금고를 쓸 수 있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열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열쇠가 소실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금고, 금고가 무사히 남아 있으면 시스템이 복구된 다음, 시스템이 복구된 다음 이 비트코인이라는 황금으로 만든 USB를 꼽아서 문제없이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이상을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전체 수량을 고정함으로써 그 절대적 가치로 말미암아 기존 화폐 시스템이 가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두 번째로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 집약되어 처리, 보관되고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해서 가치를 인정받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코인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존재 거래 방식을 통해 제한적인 어떤 데이터 유실과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적어도 화폐라는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동반되는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성이자 정의 성립 요건이고,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서 차세대 화폐로 인정받고, 우리는 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냐면,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의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 50억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약 한 34억 정도가 내 재산에 즉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더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실,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실 겁니까?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하려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요. 왜 why? 표적이 되니까. 이게 나 혼자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느끼지 않을 때라면, 공개적으로 내가 이 가치의 소유자라고 밝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화폐는 성질이 좀 달라요. 가치를 측정 가능한 단위로 획일화해서 객관성을 가지는 숫자로 치환한 개념이 곧 화폐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나한테 많은 화폐가 있다는 걸 알면 누군가는 어려운 부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질투심에 눈이 멀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대놓고 저를 위협할 수도 있죠. 이게 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남들 중에, 타인 중에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보안, 뭐 예방, 자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소유한 희소성,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안과 공존하는 희소성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건 자연스럽고 굉장히 합리적인 심리이자 현상, 그리고 경향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호하는 근간이기도 하죠. 이거를 희소성에 따르는 은닉성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희소성을 가진 화폐는 필연적으로 은닉성을 포함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대스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마이클 잭슨이나 뭐 BTS급. 네, 실명을 쓰기 좀 그러니까. 근데 실명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제 이름 따서 대충 제이코인이라고 할게요. 제가 제이코인을 딱 1000개밖에 없는 한정판 상품으로 제작해서 비공개로 판매한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이걸 소유했다 라고 뭐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굳이 안 밝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때 그 소재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 제이코인이 약 한 300개, 그리고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제이코인이 약 70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301번째 제이코인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럼 딱 1000개밖에 없다 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동안 소재가 불분명했던 700개 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제이코인은 전체 수량이 1000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가치로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경매에 등장한 301번째 제이코인은 제가 몰래 1001번째를 만들어서 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죠. 그쵸? 하지만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300개만 그 소재가 판명이 되어 있었고 700개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나가 나타난 거니까. 희소성에는 은닉성이 뒤따르고 전체에서 은닉성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이 경우에는 최대 700개죠. 그만큼 잠재적으로 관리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의 근간이 되는 전제를 깨고 역으로 그 신뢰성을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소재가 공개된 코인의 개수가 1000개를 넘어간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제가 충분히 조심해서 똑똑하게 적당히 악용하면 꽤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심지어 제가 1001번째를 만들지 않아도 즉 딱 1000개만 만들어서 풀었다 라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닉된 수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한은 비슷한 예시로 얼마 전에 게임상에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이 한창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 분 중에 그거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 분 중에 이런 언급을 하신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확률형 아이템은 양날의 검이다. 모든 정보를 이제 운영, 관리 주체가 쥐고 있고 오직 그 관리 주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방적 구조에서 유저가 게임사 측이 유저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조작했다 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게임사 측도 우리는 확률 조작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을 운영했다 라는 결백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 자, 똑같은 논리가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의의가 전체 수량을 고정함으로써 보장되는 가치의 안정성인데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몰래 몇 개 더 만들어서 유통시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나한테 없고 그 정보를 전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결백을 주장, 홍보했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애초에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뭐 일부 자료를 숨긴 걸 수도 있고 자료에 조작을 가한 다음 조작해서 내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 시공간에 상관없이 희소성에 따르는 은닉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해요. 그 코인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환경에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모든 코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모든 코인, 모든 코인의 소재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 내 옆집, 친구, 뭐 지금 내 앞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이 얼만큼의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원화로 대체해서 생각하면 불특정 다수가 다른 불특정 다수에 대해 특별한 자격이나 동의, 시공간의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 사람의 재산 내역, 재산 보유 현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또 그럴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뜻인데 그 새로운 경제 체제가 아예 맞물려서 함께 등장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의 경제, 법 관념상 실현될 수 없는 조건이다. 게다가 이 경우 그 모든 코인의 소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추적, 감시,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시스템과 그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는 주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주체에 대한 신뢰성은 누가 보장하죠? 그것을 보장하는 근거에 대한 신뢰성은 또 무엇이? 의심하려면 계속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을 허용한 순간 불변의 절대적인 완벽한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냥 타협할 뿐. 비트코인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그걸 완벽하게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개념인데 첫 번째 의의는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중앙집약적 관리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에 대한 대비와 보완 이라는 측면에서밖에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굳이 비트코인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그 원리를 응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보완이라는 방향성을 먼저 고려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한 형태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뭐 있겠지 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데 일단 그렇다고 전제하고 인정하는 어떤 종교적 차원의 믿음 위에 비로소 성립하고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화폐를 극복한 화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름의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기 먹는 화폐일 뿐이다. 비트코인은 이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대가로 확보한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차별화된 의미를 가지는 교환 수단인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비트코인 혹은 기꺼이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글쎄요. 이게 오히려 그 완벽한 통제 사회, 현 시점의 어떤 상식, 인식, 관념, 법, 체계 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희소성에 따르는 은닉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코인의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에 동반되는 개인정보의 전면적 공개, 경제 영역 공개를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강력한 통제력이 전제된다면 어쩌면 운영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단, 이 경우 음, 강력한 중심의 존재가 중심의 의존성을 부정하는 이 비트코인을 성립시킨다. 라는 모순이 발생하죠. 물론 이제 그나마 현 체제와 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원리, 뭐 의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좀 찾자면 무슨 예시를 찾아보자면 경제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투명성을
지키고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집단. 그리고 자신이 투명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집단. 이를 위해 완전 감시 체제 하에 작동하는 코인을 사용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집단. 에게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고위직 관료 같은 분들, 임기 기간 동안 뭐 원화 사용 및 원화 뭐 재산 동결, 정부가 발행한 K코인만 뭐 사용 가능. 모든 K코인의 소재 및 사용 현황은 전면적 공개.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측면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적어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 뭐 자신의 투명성을 실시간으로 입증 가능하죠. 민간인이 K코인을 받아도 뇌물 같은 걸로 그것을 정부의 감시망을 뚫고 사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 뭐 민간 차원의 불법적 거래 애초에 성립이 안 되고 임기 완료 시에 남은 K코인을 원화로 어떻게 치환해서 지불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그나마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관계에서 조직, 국가, 결제망 이런 관계에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딱 바꿔 말하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구성원을 포함하는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책임진다는 것. 의심할 필요도 여지도 없이 절대적 가치가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 꽤나 매력적인 이상이긴 합니다만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 단위에서 그 관리되고 통제되는 가치, 기존의 화폐죠. 그 가치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한 가치라는 거는 결국 환상이다. 어떤 지식도, 어떤 지식도, 어떤 신뢰도 어느 시점에는 근거 없이 그냥 믿어주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이 타협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고 오히려 이 불안정한 신뢰의 불안정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인 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비트코인에 의해 첫 번째, 고정된 수량이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기존 화폐가 가진 가치의 불안정성 확보. 두 번째, 각각의 코인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독립형 분산 구조를 통해서 중앙 집약적 통제, 관리 시스템의 위험성 보완. 하지만 희소성에는 은닉성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 은닉성에 해당하는 영역만큼 잠재적 악용의 여지가 존재한다. 신뢰성을 흔드는 의심의 시작. 이를 해결하고 코인 하나하나가 n분의 1의 가치로 고정된다는 첫 번째 의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코인의 소재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전제이자 결과가 필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코인의 소재 및 현황의 전면적 공개라는 건 말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코인 보유 현황, 즉 재산이죠. 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그러한 권한의 제도적 보장을 전제하는데 프라이버시의 상실을 대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구조가 현 시점의 경제 그리고 법, 이 관념을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발현시킬 정도의 매력과 현실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뒤가 캥기는 짓을 하지 않더라도 뒤가 캥기는 짓을 할지 모르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그렇다고 그 리스크를 포기하면 결국 비트코인 또한 불안정한 신뢰 위에 성립하는 한계를 가진 또 다른 화폐일 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가 가지는 불안정한 신뢰성과 가치 유동성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사실 국가가
경제 정책을 통해 이 화폐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부정하지 않는 건 그게 최선이라서 그래요. 명확한 한계와 문제점. 이 있는 건 맞는데 있는 건 맞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이 그나마 최적화된 형태다. 라는 거는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진짜 쟁점은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데,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관계망, 특히 화폐가 사용되는 범위로 보면, 화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그 범위죠. 이런 관계망을 전제했을 때 애초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다더라 라는 이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좀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뭐 비트코인의 원리, 작동 방식,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꿰뚫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애초에 비트코인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관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뭐 어떠어떠한 방식을 취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전제 위에 어떠어떠한 결론이 성립한다. 라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풀어놨을 뿐이지, 전제를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고요. 논리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고 그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갚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지불해라 라는 조건을 내걸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이 결제 수단의 지정, 한정화, 이게 곧 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패권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뭐 결코 무시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미래의 경제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패이자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모르니까. 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 이상하다. 진짜 뭔가 이상하다. 라는 인상을 요즘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래요. 사실 비트코인의 존재, 화제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피상적인 개념이나 관련 이슈 정도는 이제 깨닫고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을 만큼 사방에서 이야기됐고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데 아직도 이 대부분의 소식이나 정보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코인 시장, 뭐 수익성, 추이, 현황에 만 이런 것들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코인 자체가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은 게 2017년이에요. 2017년.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막 한창 몇백만 원 선 막 오가면서 막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교양 수업에서 강사님이 언급하셔가지고 그때는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존재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품이 좀 꺼지는가 싶더니 막 또 수천만 원대로 값이 뛰고 코인 하나가 이게 대체 뭔데 이 난리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그 어느 날 밤에 산책 좀 하면서 약간의 흥미 그리고 그 흥미를 뛰어넘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아, 이거는 실패가 예정됐다.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적어도 화폐를 극복한 화폐로서는. 이게 2019년.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2019년 때고 그때 했던 고민을 정리한 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전문적인 연구나 뭐 지식 없이 그냥 논리만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수준의 추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기다리면 뭐 누군가가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뭐 비트코인이 뭔지, 애초에 성립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될 건지, 나 같은 녀석도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화두를 던지고 화제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언급하겠지. 그리고 언급되겠지. 그리고 한동안 관심 끊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 거의 1년 넘게 하락장의 물결도 이어졌었고, 뭐 몰락, 뭐 파탄,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상황도 겪었고, 이런 상황도 겪었고, 그런 생각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가, 뭐 의의가 비트코인에 있나? 라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의 목소리가 제가 당연하게 예상했던 것에 비해 이상하리만 조용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지, 뭐 사실은 이런 정보가 쏟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존재를 알게 됐던 것에 비하면 이제 슬슬 뭐 비트코인의 뭐 의미,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함,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계, 실현 가능성 같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들이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상식 수준으로 이미 퍼졌어야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간의 초점은 코인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 고정되어 있다. 라는 꺼림칙한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광기를 마주한 것 같은 갑갑함? 두려움?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솟구치는 것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비트코인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난리를 칠만한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번 돈을 힘들게 번 돈을 적어도 몇 천만 원 단위로 때려박기 이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 정도는 선결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라는 진부하지만 상식적인 의구심을 띄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음, 그래서 뭐 뭣도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몇 마디 주워 들은 정도로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이렇게 자기 만족 차원에서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좀 털어내 봤는데 재미 반, 진지 반으로 보시고 투자라는 그 명목으로 이 근거 없는 도박을 하기 이전에 비트코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도 본인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좀 이해를 높이는 만큼 후회를 줄여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